본격적으로 가장 필요한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이 나오면 될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쵸? 혹은 부모님 및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저리주저리 계속 나와야 될까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시절 그 모습이 느껴지도록 써야 될까요? 네, 아니죠. 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 보시면은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일대기를 쭉 초등학교 때 뭐 했고,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어떤 나열식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이 올리는 게 아니라 지향이 없애주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위주로 나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가 부모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도 유튜버이지만 다른 유튜버나 어떤 강의를 듣고 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부모님 혹은 가족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써라 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부모님 및 가족의 이야기를 그냥 통으로 다 그냥 뭐 500이면 500자, 600이면 600자를 다 써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즉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만 나와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그게 끝나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크라고 하셨습니다. 봉사를 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봤더니 부모님께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띵띵 유아원에 고아원에 가셔서 뭐 김치도 담그시고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하시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어떤 A라는 아이에게 뭐 이러이러한 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거기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성장 과정에 썼을 때 잘 쓴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나왔어요? 부모님 얘기만 나오게 됐던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요. 부모님 얘기는 빨리 끝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와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계시거나 작성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란 얘기죠. 정말 상세하게 써야 될까요? 아니죠. 자, 물론 이제 사례에 대한 구체성하고 상세하게 써야 되는 건 달라요. 상세하게 써야 되는 거는 부모님께서 아까 제기한 것처럼 고아원에 가셔서 풀도 뽑고 그 다음에 뭐 놀이시설도 막 만들어주고 아버님께서는 막 그렇게 하는 걸 봤다 라고 했던 게 그런 일들을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반적인 과정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써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우리가 대부분 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스타 기법.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타 기법이. 자, 그 시절 그 모습이 떠올리도록 생각해야 돼야 될까요? 아니죠. 이거는 자기소개 성장 과정뿐만이 아니고 자기소개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뭐냐면 그 시절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그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미래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의 하는 이 네 가지 가장 큰 오해예요. 정리를 다시 하자면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일대기 과정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사건, 특히 뭐 부모님, 가족, 지인, 뭐 교수님, 누구한테 배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했는지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실천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법일 때는 과정이 아니라 에피소드, 자기소개임을 짧게 핵심만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과 이제 미래의 모습이 상상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건 좀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성장 과정뿐만이 아니고 자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썼는데 되게 평이해요. 이거 차별화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걸 써서 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면, 특히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찾기가, 즉, 아까 유교사상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그 7, 80년대 막 나라에서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유교사상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이 그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플러스 알파가 된 세대가 됐어요. 뭐죠? 바로 이제 직무라는 세대가 됐죠. 그래서 내 기본적인 인성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직무에서의 어떤 성향이나 가치관이 잘 매칭이 돼서 같이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쓰기가 어려워지는 게 솔직히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충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매칭을 시켜서 쓰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 저 이게 되게 쓰기가 힘들어요. 특히 아무리 써봐도 이게 사례가 차별화가 안 돼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딱 하나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게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요거를 써봤으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학과가 뭐 중국학과인데 쓰려고 보니까 이거는 같이 그때 우리 30명이 단체로 했던 건데 아무리 써도 차별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없으니까 이거 썼어. 일단 억지로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역시나요. 이거 걔도 쓸 것 같고,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갈아엎습니다. 뭘 써요? 이걸 갈아엎고, 다른 걸 써요. 뭘 쓰죠?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것들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금 전에 중국학을 전공해서 뭐 얘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쵸, 뭐 해외 영업이나 무역업 쪽이에요. 편의점에서 했던 사례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중국학과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그 해외 기업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스터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스터디나 이런 부분이 더 훨씬 낫겠죠. 즉 이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저는 성실합니다. 일반적이에요. 괜찮아요. 성실해도 괜찮습니다. 덜 성실해도 뭐 상관없어. 성실합니다 썼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편의점에서의 성실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성실이죠? 네, 제가 우리 무역사무원 스터디에서 다른 친구들과 근데 그때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미 결과가 즉 다시 설명하면 무역사무원을 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교수님이 꾸려져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땐 그랬겠죠. 근데 지금의 입장 하고 나니까 어쨌든 뭔가 배운 게 있었죠. 꼭 무역사무원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때 어떤 A라는 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다시 이렇게 와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어쨌든 뭐 자격증이 남든 무역사무원이든 뭐든 어떤 스터디를 했으니까 지식이 늘었어. 그쵸? 이걸 그대로 다시 앞으로 끄집어 내는 거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무역사무원이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들이 있겠죠. 그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바인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즉 뭐냐면 동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냐? 봉사 점수를 위해서 한 거다가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기관에 가서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해야 되는 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례가 약할 때는 이렇게 동기를 좀 강조. 특히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첫째, 부모님께서는 항상 성실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성실이 모든 그 일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고 누군가가 이런 말이나 멘트나 교육을 통해서 나 또한 그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가 첫째 줄, 둘째 줄까지예요. 그럼 실제 그걸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야 된다. 사례. 어떤 사례? 작은 사례.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기를 강조해 주라고 했잖아요. 사례가 약하다고 하면. 이제 그게 좀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자소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밑에는 안 읽을 거거든.
평가자들 마찬가지예요. 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첫 줄, 두째 줄, 셋째 줄 넘어가게 되면 이미 뒤에 내용을 어떻게 썼을 거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끝나요. 아무리 뒤에 좋은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위의 내용에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못 된다고 한다면은 뭐 소용이 없다라고.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업무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빨리 핵심만 전달해야 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더 명확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뭘 써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여러 가치관 중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선 선택해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런 가치관이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협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중에 여기에서의 요거를 한번 매칭해보자 라는 거죠. 즉 직무라는 것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무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 법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뭐 일생일대의 뭐 가치관, 정말 이건 변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확고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타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기관에서 원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나 혹은 성향이나. 자,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가치관들은 이런 건 안 돼요. 팀보다는 성과가 우선입니다. 팀보다 성과가 우선이면 안 돼요. 자,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겠죠. 물론 이제 성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 사람들보다는 항상 업무가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거긴 하겠지만, 그걸 들었을 때는 쟤는 사람 버리고, 뭐예요? 일에 대한 어떤 부분이야. 그럼 나중에 나도 버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극단적인 가치관으로 가시는 건 저도 좀 이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대. 누가요? 임원들이. 자, 여러분들을 보게 된 임원들은 최소한 40대 이상일 겁니다. 마지막 관문이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그 독심술이라는 게 있어요. 쟤는 관상만 보고, 쟤는 저럴 애야. 쟤는 저럴 거. 이미 판단이 이미 여러분들이 1차에서 뭐예요? 1차 면접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업무적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고 물려주면은, 2차에서 뭐예요? 너네가 뽑고 싶은 사람 뽑아가 이제 임원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임원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뭘 좋아할까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버티기나, 끈기나, 집념이나, 인내나, 근성이나, 배움의 계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맨정신으로 올라갈 수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버틸 수 있거나 어떤 거기서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이거는 제가 제 주관적으로 좀 모아본 겁니다. 어떤 걸 좋아할까? 자기소개 성장 과정을 되게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종합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기관의 그 회사에 혹은 이제 그 기관의 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맨정신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버텼거나 뭔가를 끈기 있게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집념을 갖고 근성을 갖고 오래 잘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터닝 포인트로 다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대학이죠? 자, 대학교 경험에만 집착하지 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PT예요. 제가 성선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거 괜찮네요. 대학교 경험에 집착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험을 쓰라고 하면 최근 3년 뭐예요? 그 두 번째 줄 볼게요.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전이. 어떤 반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근 경험을 되게 원합니다. 근데 성장 과정만큼은 조금 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좀 내려가 보셔도 괜찮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나는 정말 이 얘기는 해야 돼.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렇게 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 내려가셔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에 줄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면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제일 좋은 건, 성장 과정에서 제일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제일 중요했던 어떤 사건, 정말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걸 또 써보기, 그래서 직무 경험하고 이제 억지로 매칭을 좀 해보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위주로 좀 써주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나올 때는 진정성 있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남들과 차별화될 수 나오게 된다면은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보면 직무 및 전공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그쵸? 이게 바로 직무에 대한 매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이나 흥미를
갖게 된 계기를 쓰심으로 인해서 직무에 대한 연관성적인 부분도 네, 같이 나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계기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제 내가 주변에 가족이 너무 아팠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 지인 중에 아팠던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내용. 그쵸?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그쵸? 의학 계열이나 이쪽 간호사 친구들, 간호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이요. 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자, 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끈기 있게 다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좀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자, 그러면 사례를 조금 살짝 몇 개만 볼게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소심함을 극복하게 된 긍정적 사고.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처럼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 저는 자, 영화 왕의 남자의 이준기 씨 덕분에 변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와 비슷한 이름이지만 정반대.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크게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이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고 유쾌한 농담을 하여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없어졌고 지금까지 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팀 오퍼레이터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출처는 이제 잡코리아에서 갖고 왔어요. 저의 몸 때문에 뒤에 안 보이는데 그쪽에서 갖고 왔던 사례예요. 쭉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 사례가 가장 좀 적합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뭐냐면 왕의 남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 그 한 10년 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영화예요. 뭐 1000만 관객이 올라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화 이준기 왕의 남자 덕분이긴 하겠지만 별거 아닌 사례를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변화를 이렇게 썼던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크게 웃곤 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심 관심받아 좋았습니다. 이 관심을 두 번째 거 보면 소제목이 솔선수범 능동적 사고를 갖게 된 계기. 소제목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나요? 자, 보겠습니다. 반장과 과대표를 맡으며 능동적 사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심함을 극복한 후 항상 친구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권유로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 대학교 때는 과대표를 맡았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반장이라는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이면 학급을 잘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 등에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에 친구들은 제 말을 잘 따라주며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솔선수범의 진가를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곧 제 행동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매 팀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더딘 팀원들을 먼저 나서서 도와 과제 진행 속도를 높이고. 근데 처음에 이 친구가 좀 이제 처음엔 억지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터닝 포인트를 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약하다 싶으니까 뒤에서 뭘 했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즉 여러분 사례가 약할 때는 맨 윗줄이나 아랫줄에 조금 더 동기나 어떤 행동을 더 써서 더 어필해 주시면은.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사례예요. 밑에 이제 검정색으로 초록색인데 크로마키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 것만 보셔도 A씨만 보면 돼요. A씨만 보게 되면은 자, 1979년 3월 25일 서울에서 엄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일남이 이거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없긴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끔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는 안 쓰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비슷하게 쓰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최대한 밑에처럼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두 가지 사례처럼 나와 주시는 게 더욱더 좋겠습니다.